열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판3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열카 지난주 휴가 때문에 한 회 저희가 휴방을 했는데요. 조금 이제 조회수 떨어지고 분위기도 좀 다운돼서 저희가 이럴 때 꼭 나타나서 돌풍을 몰고 오는 태풍 같은 남자 이창섭 기자와 함께 오늘 숫자노를 꾸며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너무 소개만 거창했죠. 네. 부담스럽네요. 아니 그게 네. 아니라 실제로 이창섭 기자가 열카3 처음 등장했던 3월 14일 이거 망했는데 네. 15만 가까운 조회수가 기록됐고요. 공전의 히트를 쳤죠. 그리고 네 입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6월 중순에 나타나서 숫자로 확인하는 류현진의 위대함. 또 그것도 8만이 넘었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방송에서 류현진 선수의 이제 시즌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중반일 거라 그래서 같다고. 제가 2.47 정도 얘기했고 네네. 이창섭 기자가 거기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많은 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졸지에 메모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점대로 끝날 거다. 상당히 확신에 찬 발언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좀 관과했던 것 같아요. 아. 좀 약간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류현진 선수의 올 시즌은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시즌이다. 사실은 2달 전에 저희가 윤현진 선수 얘기를 했는데 숫자 노름 또 류현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정말 그만큼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창섭 기자와 함께 또 한 번 확인하는 류현진의 위대함 이렇게 꾸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류현진 선수의 그런 소재를 또 이제 사용하기가 좀 약간 좀 찝찝했던 이유는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장성호 위원이 저를 보고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그렇게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걔가 기회주의자예요. 그 조회수 질투예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성호 위원 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숫자 놈을 초대를 해서 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장성호 의원 숫자에 강한 거 알고 있습니까? 강해도 제가 좀 더 낫지 않겠어요? 다 본다? 그 장성호 다 봐요. 연락 오면은 안 받으면 됩니다. 일단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좀 사죄의 의미로 다시 한번 이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이제 경기를 통해서 살짝 흔들리면서 류현진 선수의 그런 ERA가 1.45에서 1.64로 오른 거예요. 예. 네,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브 볼 시대 그 라이브 볼이라고 하는 네. 게 그 개념이 정확하게 뭐예요? 그 공의 반발력이 달라지면서 이제 투수들의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시대를 구분하는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표현을 그래서 하는군요. 공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아무래도 공의 반발력이 달라지면서 투수들의 그런 성적도 이제 오르기 마련인데 이제 그 시대를 기점으로 따져본 ERA 순위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현재 역대 한 시즌 7위에 그게 올라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이 7위. 네, 7등이죠. 야.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 이제 애틀랜타전 이전까지는 평균 자책점이 1.45였기 때문에 2위였어요. 네. 이게 사실 저는 저번 방송 때만 하더라도 밥기스내기만 이제 저희가 했잖아요. 그때 1.12를 너무 오바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떨어지면은 밥 깁슨의 기록도 좀 꿈이 아니겠구나. 어쨌든 근데 이 ERA를 말씀을 드릴 때 류현진 선수의 기록이 이제 훌륭하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평균 자책점은 리그의 그런 성향이나 구장의 그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조정 평균 자책점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변수를 다 넣어서 네, 계산하는 그거는 거죠. 이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이제 그 선수가 성적이 이제 공평하게 이제 좀 약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보정해 놓은 기록인데 이 기록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어제 이제 254로 이제 좀 떨어졌어요. 이제 그럼에도 그거는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길래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과 다르게 세 자리 숫자로 나오는 건가요? 일단 그 시대 평균이 이제 100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높으면 좋은 건데 류현진 선수는 이제 2배가 더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280대였어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애틀랜타전 이전에는 조정 ERA로 역대 2위였는데 그렇죠. 예. 1위가 페드로 마르티네스. 네. 예. 2000년에 이제 한창 메이저리그
집중해서 보실 때 같은데 291이었습니다. 지금 집중해서 안 보는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살짝 좀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니, 그건 그렇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기록이 이제 라이브 시대를 기점으로 5등입니다. 네. ERA가 7등이고 조정 ERA가 5등이라는 거는 이제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그러면 평균 자책점이 역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역대 높았던 선수들의 최종 성적과 사이 영상 수상 여부, 또 조정 ERA가 가장 높았던 선수들의 사이 영상 수상 여부, 이런 것도 따져보면은 올해 류현진 선수의 시즌 마무리 기대치를 또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정 ERA 이제 류현진 선수보다 2단계 밑에 있는 선수까지 이제 데려와서 이제 1위부터 역대 7위까지 7위까지. 네, 한번 봤는데요. 사이 영상에 실패한 투수가 일단 류현진 선수를 제외하면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그에 다 사이 영상 받았다는 거예요? 네. 항상 그 대단한 시즌을 얘기할 때는 이 선수들의 해당 시즌은 꼭 언급이 돼요. 네, 근데 이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68년에 박기스는 MVP까지 통합 수상하는 그런 대단한 시즌을 만들어냈으니까는 아직까지는 사형상 이제 그 판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보통 것이다라고. 우리가 근데 사이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발음을? 사형상 사이영. 사이형. 약간 좀 뭔가 상의 권위가 약해지는 느낌. 그 영국식 발음으로 사이영. 영국 죄송합니다. 출신이에요? 영국 출신이에요? 한 번 나가봤어요. 사이형. 네, 상을 네. 이제 아직까지 수상하는 데 있어서는 유현진 선수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분명하다. 사실은 지난 방송에서 싸이 영상은 다음으로 미루자. 그럼 싸이 영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이형상이요. 내년에 가야죠. 아, 네, 내년에 올해 하는 거 보고 올해 성적을 토대로 제가 다음 겨울에 나와서 그때는 사형상을 탈 것 같다라고 예. 예상을 할게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는 길에 다시 한번 보고 왔거든요. 예.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돼요. 6월에도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8월에도 지금 말이 안 되고. 한국 선수가 사실은 이 우리가 늘 얘기했던 1999년, 2000년 페드로 마르티네스, 그렉 매덕스 이런 선수들을 얘기할 때 포함될 줄 몰랐어요. 사실. 사실은 이게 한국 선수라서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를 생각해도 정말 역사적인 기록, 역대급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네.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현재 메이저리그는 아직까지는 타고 투자 현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메이저리그는 현재 역대 유례가 없었던 홈런 시즌이 되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는 그거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ERA가 높은 이유도 현재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독야청청하고 있다. 그런 독야청청.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야. 싶고요. 적절한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들 예. 공문 깔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그 사이영상 이제 관건은 아무래도 평균 자책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다음 등판이 좀 중요해집니다. 다음 등판이 주말에 있죠. 네, 예, 이 방송 공개되자마자 있어요. 상대가 뉴욕 양키스. 양키스. 걱정되세요? 이렇게 눈빛이 흔들려요. 아니요, 사실은 이게 양키스가 현재 메이저리그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승률 1등 팀이에요. 그게 뭐 중심 타자인 지안칼로 스탠튼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에런 저지가 좀 약간 부진하지만은 최근에 양키스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새로운 선수들이 나와서 상대 투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이고 어떻게 보면 애틀랜타보다 더 까다로운 팀일 수가 있어요. 고비 오나요 여기서? 그런데 홈 등판이에요. 한 가지 이제 안도할 수 있는 요소는 류현진 선수가 이제 홈에서 양키스를 만난다는 건데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올 시즌 홈에서 2자책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진짜요? 네. 11경기 나와서 6경기가 이제 자책이 없었고요. 이제 3경기가 1자책이었어요. 네. 이것도 비현실적이네.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지금 홈 평균 자책점이 0.89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기사로 쓰면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2번 확인했어요. 1등이에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홈 이렇게 단일 시즌 홈 ERA 순위에서 그 누구도 찍은 적이 없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이제 애리조나 전이 끝나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홈 ERA가 역대 1등이더라고요.
류현진 선수가 또 홈에서 평균 7.06이닝을 소화했어요. 이제 7이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어요. 아니 토요일 양키스전에서 나올 수 있는 네. 경우에서. 그러니까 아니 좀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두고두고 묵혀서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에피소드를. 네, 양키스전만 따져봤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은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에 좀 이게 주기를 좀 당겨보겠다는 약간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2달은 너무 길어요. 제가 해명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6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좀 그 메알못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기 때문에 아 예. 좀 해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야 되거든요. 일단 올 시즌은 류현진 선수 최악의 등판이 아시다시피 이제 코어스필드 등판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4이닝 7실점을 했는데, 그러면은 류현진 선수가 이 코어스필드 등판을 최악의 등판이라고 봤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본 거죠. 4이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무실점부터 7실점까지 했을 경우에 이제 ERA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엑셀로 다 돌렸는데, 아까 그러니까 4이닝 무실점부터 7실점, 5이닝 무실점부터 7실점, 6이닝, 7이닝 무실점부터 7실점 그걸 다 돌려봤다는 거예요? 네. 이야. 9이닝부터 또 9이닝 또 이제 9이닝까지? 네. 아니 뭐 9이닝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완봉승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완봉승 할 수도 있고 또 9이닝 7실점 할 수도 있으니까는, 물론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콜로라도전과 똑같은 4이닝 7실점을 하면 평균 자책점이 어떻게 되나요? 1점대가 무너집니다. 아. 평균 자책점이 2.01로 올라갑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럼 뭐 최악의 경우니까. 빼도 돼요. 빼시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린 대로 7이닝 2실점을 할 경우가 1.62가 되고요. 근데 지금 워낙 ERA가 낮기 때문에 일단 2점을 주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그거 말씀을 당연한 거 드리면, 아닐까? 그러니까 완봉승을 이제 따져봤을 때 평균 자책점이 크게 안 내려가요. 현재 이제 1.54밖에 안 떨어지는데, 아 올라가는 거 확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거는 좀 손해 보는 기분이 있죠. 0.1밖에 안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1.45가 되기 위해서는 양키스전만 잘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양키스전만 끝나면은 굉장히 좀 수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이 양키스전만 잘 넘기면은 류현진 선수의 진짜 1점대 평균 자책점은 정말 꿈이 아니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양키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위험한 팀이에요. 현재 메이저리그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양키스가 이제 작년 7월 1일 이후로 208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봉패를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연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저스 투수가 양키스를 상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완봉승을 거둔 경기가 정규 시즌은 없었고요. 1963년 월드 시리즈 3차전에서 이제 다저스의 전설이죠. 돈 브라스 데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결국에는 류현진 선수가 양키스전에서 완봉승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사네요. 팀의 새로운 그런 역사를 또 창조하는 거죠. 한번 가시죠. 이렇게. 아,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사실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류현진 선수의 이제 ERA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걸 또 준비해봤는데요. 아 지금부터군요. 진짜 얘기는. 예, 류현진 선수가 진짜 어떻게 이 메이저리그에서 또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1, 2등을 다투는 투수가 되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계속 경기를 보면 볼수록 분명히 구위가 뛰어난 투수는 아니에요. 자, 지금 메이저리그가 선도하고 있는 유행에 적합한 투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9위 측면에서는 평균 이하죠. 그냥 한참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게, 이 류현진 선수의 포심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90.6마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메이저리그 전체 선발 투수 가운데? 규정 이닝 선발 투수가 이제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8위입니다. 진짜 하위권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평균 회전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구속은 떨어져도 회전수로 극복하는 투수들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오승환 선수 얘기할 때도 그 회전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킹 볼의 평균 회전수를 많이 보는데, 최근에 이제 뭐 휴스턴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이제 커브의 평균 회전수를 중시하는 팀들이 많아요. 이제 커브의 평균 회전수가 높으면은 이제 좀 약간 브레이킹이 많이 걸리면서 이 선수를 또 구위가 좋은 투수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류현진 선수의 커브 평균 회전수는 2,541회입니다. 리그 선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딱 평균 수준. 아.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정말 뛰어난 투수는 뭐 3,000회가 넘는 투수도 있으니까는. 그런데 뭐 류현진 선수의 커브는
그 정도라고 보기는 또 힘들고 또 투수들의 그런 강력함을 알 수 있는 지표로는 헛스윙률이 있어요. 이 헛스윙률도 류현진 선수는 어제까지 포함을 하면은 24.5%. 네. 근데 리그 선발 평균이 24.6%니까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그냥 보면 되는 그 지금 이창섭 기자가 정리한 그런 수치들로는 평범한 투수네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성적은 이 9위로 짐작을 하기가 힘든 수준인 거죠. 그럼 뭐가 있는 거죠? 비밀에? 제구죠. 아, 네. 뭐 류현진 선수의 강점은 뭐 메이저리그 진출 이전부터 제구였거든요. 이 제구의 컨트롤 부분에서 좀 워낙 뛰어났던 투수였는데 그게 사실은 이범호 선수, 장성호 위원의 증언에서도 드러나요. 최고의 투수는 류현진이다라는 거를 그때 개인적이 정말 좋아요. 빨리 오는데 없어집니다. 진짜 끝에다가 잘 던져요. 얘는 저만 나오면 진짜 맨날 이 아웃코스 끝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아웃코스 뻔히 던지는 걸 알고 친단 말이에요. 근데도 배트가 안 나가요. 사실 제가 이제 이범호 선수는 이제 친분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장성호 위원은 그냥 본인이 못 친 거를 설명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시즌 초반에 류현진 선수가 가장 주목받았던 기록 중에 하나가 볼넷수입니다. 이제 시즌 첫 14경기에서 9이닝 볼넷수가 0.48개였습니다. 한 개를 안 줬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9경기에서 2.11개로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시즌 기록을 봤을 때는 1.09개로 메이저리그 1위에 올라 있고요. 근데 사실 류현진 선수는 이 컨트롤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류현진 선수의 그 제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커맨드를 봐야 돼요. 커맨드요? 네, 컨트롤은 이제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던질 수 있는 거를 말하는데 커맨드는 이제 투수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질 수 있는. 네, 아까 장성호 위원이나 이범호 선수가 얘기했던 이제 보더라인 피칭을 얘기한 거죠. 이제 가장자리 피칭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장자리 피칭에서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비율이 44.3%로 리그 평균인 39%가 높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류현진 선수는 본인이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존을 가지고 논다 우리가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네, 딱 제가- 그런 선수라는 거예요. 네, 이제 리그 평균이 39%라는 거는 이제 상위권에 든다는 부분이니까. 근데 뭐 또 아주 압도적인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참고하시는 기록 중에 하나가 타구 속도가 있죠. 이 투수가 허용한 타구 속도는 아무래도 그 투수가 정타를 잘 맞지 않았다, 내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류현진 선수의 진가는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이 올 시즌 평균 타구 속도가 85.3마일이에요. 이거는 메이저리그 선발 중에 2등입니다. 사실 에런 저지나 네. 지안칼로 스탠튼 이런 대표 강타자들의 타구 속도, 홈런 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마일 네, 110마일까지 나오죠. 네.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평균 타구 속도가 85마일대다. 그만큼 제구가 잘 이루어진 공을 타자들이 건드렸기 때문에 정타가 거의 안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위험한 예. 타구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건데 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는 투심을 많이 던지면서 많은 땅볼을 유도하는 투수기 때문에 이 타구 속도가 낮은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죠. 근데 굉장히 좀 이거는 의미가 있는 기록이고요. 끝인가요? 아니요. 뭐 또 있어요? 사실 지금 녹화 시간 가지고는 안 되죠. 몇 분 정도 필요하세요? 거의 한 5시간 40분. 네, 올해 이제 류현진 선수를 얘기할 때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이 이제 볼배합입니다. 저도 최근에 류현진 선수를 좀 분석을 할 때는 이 구종을 믹스하는 능력을 많이 좀 찾아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볼배합이라는 게 다양한 구종을 그렇죠. 섞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예. 구종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구종을 섞어서 던지면서 타자들에게 이제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 근데 대부분의 수준급 선발 투수들 경우에는 자기가 대표 자신 있는 공 한 2개 정도에서 또 이제 좀 보조적인 구종 한두 개 이렇게 던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클레이튼 커쇼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커쇼는 최근에 이제 포심 페스티벌의 비중이 조금 떨어졌죠. 아무래도 구위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 포심 비중을 낮추고 이제 슬라이더나 커브의 비중을 높였어요. 이제 그러면은 좀 그 구종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어긋나게 되면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줍니다. 네.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올해 구종 분포를 보시면 크게 5개를 던지는데 사실 최근에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구종 중에 하나는 또 슬라이더예요. 네. 근데 이제 슬라이더를 일단 배제를 하고 이제
대표적인 구종 5개를 말씀을 드리면은 포싱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터, 투심, 커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던지는 거는 슬라이더까지 6개네요. 네, 패가 진짜 많은 거네요, 정말. 그렇죠. 무슨 패가 더 오는지 몰라요. 예. 사실은 우리가 딱 이제 마주 보고 뭔가를 할 때도 네, 짝을 맞출 때도 상대방이 패가 많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사쿠라.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이제 올해 5가지 구종을 모두 2자릿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메이저리그 선발 중에서 이렇게 5가지 구종을 모두 2자릿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수가 류현진 선수를 비롯해서 10명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나는- 선수는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있어요? 콜 에머스, 노아 신더가드, 뉴욕 매치의 선수죠. 그러니까 뭐 잭 일러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 면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류현진 선수처럼 대단한 성적을 올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 선수들도 특정 구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네. 이 선수들의 그런 커맨드와 류현진 선수의 커맨드는 달라요. 류현진 선수는 모든 구종에 있어서 본인이 던지고 싶어하는 곳에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종이 5개, 6개가 되고 그리고 그 구종을 골고루 섞어 던지고 그리고 모든 구종을 원하는 데 던지고 네. 대체 뭐죠 이 선수는 정체가? 게임에 나올 만한 투수예요. 근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네. 제가 게임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류현진 선수의 성적을 찍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올해 좀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는 자타자를 상대했을 때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 거예요. 작년까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19 이전과 올해 이후로 좀 약간 분류를 해봤는데요. 올 시즌 이전에는 자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2할 8푼 4리였습니다. 네, 장타 비율도 8.4%로 이거는 이제 타석당을 기준으로 잡은 건데 조금 높은 거예요. 이게 특히 자투수는 일반적으로 자타자한테 강하다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게 있는데 류현진 선수는 항상 이상하게 좀 자타자한테 고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자타자 상대로 이제 거둔 성적이 피안타율이 1할 9푼 1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볼배합이 바뀌었어요. 네. 이 볼배합이 바뀌었다는 거는 류현진 선수가 그동안 자타자를 상대로 던지지 않았던 구종을 구사를 한다는 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류현진 선수는 이전에 비해서 자타자를 상대로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집니다. 네. 이 체인지업을 따져봤을 때 구사 비중이 지난해까지는 13.5%였는데 올해는 19.8%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실 자투수는 자타자한테 체인지업을 잘 안 던져요. 이게 제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장타를 허용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잘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네. 자타자를 상대로 체인지업 비중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우타자를 상대로도 투심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투심 비중이 지난해에서는 3.8%였는데 올해는 12.7%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비약적으로 상승한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그만큼 자타자나 우타자가 류현진 선수를 상대했을 때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공이 있었는데 그 공이 더 이상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류현진 선수는 그러니까 이게 구종 자체가 5개인데 안으로 던질지 밖으로 던질지 위로 던질지 아래로 던질지 네.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넓게 퍼져버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올해부터는 좀 타자를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워낙 좀 커맨드 제구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지피지기에 네. 다양한 구종을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던지니까 이런 성적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제 류현진 선수의 모습은 투수의 완성형이에요. 네, 롱런을 할 수 있는 투수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구속에 의존하지 않고. 근데 왜 최근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FA 자격 다시 이번 네. 시즌 끝나고 얻잖아요. 네네. FA 예상 순위 하면 그 높이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FA는 이제 선수들의 나이를 많이 중시를 해요. 87년생이 어린 나이가 아니고 워낙 이 FA를 얻기까지의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류현진 선수의 그런 가치는 다시 평가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시즌 끝나면은. 류현진을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 기준이 달라질 거다. 네. 자, 그러면
6월에 메알못이 됐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그 오답을 정정할 기회를 한번 후반기 때는 드릴게요. 아무래도 페이스가 류현진의 2019 시즌 마지막은 어떨까요? 중반 마치지 않을까. 아시아 투수 최초로 4연승을 탈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이거는 근데 너무 약간 뻔한 길이어서 감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류현진 선수의 그런 대단한 피칭을 좀 더 분석을 하려면은 과정을 봐야 돼요. 볼 카운트별로 류현진 선수가 어떤 공을 던졌고 이제 그 부분에서 류현진 선수가 어떤 성공을 거뒀으며 이제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 그 터널 이론을 바탕으로 류현진 선수가 어떤 연속 투구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그거는 다음 방송에서 기대하시면 됩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방송 예고 네. 베이브 루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그때 나오겠죠. 예. 시즌 마무리된 다음에 네. 시즌 끝나고 나오겠다. 아니요. 전 뭐 당장 다음 주라도 불러주시면 나올 양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안 부르죠. 네. 예. 일단 좀 아껴뒀다가 네. 히든 카드잖아요. 근데 너무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히든이라서 잊혀진 줄 알았어요. 저는.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우리 이창섭 기자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요거를 한 줄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을. 아니 저는 근데 한 줄 여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말이 안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도대체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까? 네. 여기서 더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거는 이제 사치다. 예. 알겠습니다. 게임에나 나올 투수의 완성형. 네. 이창섭 기자가 정리해준 그 두 마디가 뭐 류현진 선수의 현재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숫자 노름은 여기까지고요. 방금 이창섭 기자가 예고한 대로 잊을만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생기면 이창섭 기자는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